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469회 세미나고 제목은 영어로는 Drones for Leader Mapping on Interoperable Concordance Test in Marking Beached Debris Items on Real Images. 드론 사진을 보고 식별자 16명을 모아서 식별해 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비교해 보는 그런 논문입니다. FT를 요약을 해와서 이걸 보고 논문을 보고 다시 여기 들어와서 발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요약을 보면 무인 항공 시스템, 일명 드론은 환경의 대형 쓰레기를 매핑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전문 지식과 국적이 다른 16명의 연구자, 여기서는 오퍼레이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를 초대해서 불러서 2개의 해변에서 수집된 3개의 드론 이미지에서 쓰레기를 식별하고 항목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자 간의 일치 계수는 고려한 쓰레기에 대한 매개 변수,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질, 유형, 색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치율이 0.5에서 0.7 사이로 다양했습니다. 여기서 최저 수치는 0이고 최고 수치는 1입니다. 일치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 여기서는 SRS라는 그 이탈리아에서 얻은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3개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 유형에 대해서 쓰레기 전문가 그룹과 하위 지역 그룹이 평가한 것입니다. 이 말은 쓰레기 전문가 그룹이 있고 쓰레기에 대한 자연과학자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었지만 쓰레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아닌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쓰레기 전문가 그룹이 높은 일치율을 보였고 지역 하위 그룹이라는 것은 영어 그대로 번역해서 말이 그런데 그 집단 중에서도 지역이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 얻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포르투갈하고 이탈리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지역 그룹에 속하고 나머지는 아들 그룹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속한다는 것은 이미지를 얻은 지역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에서 높은 일치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에 대한 쓰레기의 상세한 분류를 위해서 매뉴얼 스크리닝은 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쓰레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현지 운영자에 의해서 수집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즉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가장 흔한 쓰레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두 그룹에 의해서 매뉴얼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환경 오염을 조사하기 위한 드론 기반 이미지 분석에 대해서 향후 운영 개선 사항 및 최적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논문을 돌아가서 이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하고 제가 요약을 한 걸 보기 때문에 배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연구 지역이 나오죠. 연구 지역은 여기에서 포르투갈 지역하고 여기 일본이었나요? 지역이? 크게 해야 되겠어요. 네, 크게. 네, 여기죠, 여기. 요 지역과 요 지역에서 얻은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카바델로라는 비치였고 여기 그림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 이탈리아는 산 로소르 비치라는 데서 얻은 이미지인데 여기서 2개를 얻었고 여기서 한 개를 가지고 식별하는 그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샌드 듄이 여기서는 7m, 여기서도 거의 7m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샌드 듄이 있었고 비치는 여기는 500m, 여기는 700m 이렇게 비교적 길다, 적당하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바델로 비치에서 CB1, CB2로 가져왔고 그래서 카바델로라는 약자를 따서 CB1, CB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SRS라는 건 산 로소르 비치라는 의미의 SR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업자 간의 일치율을 보는 것입니다. 일치율이 아니고 작업자의 구성 인원을 보는 것인데 총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8명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쓰레기 모니터링하고 매뉴얼 스크리닝에 대한 전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문가는 8명이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8명이니까 비전문가는 당연히 8명이 되겠죠. 16명이었으니까.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은 전부 5명이었는데 그중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3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은 5명이었는데 그중에 2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그리스, 스페인, 일본에서 6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중에서 3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비율을 볼 때 8대8, 5대3, 5대2, 6대3으로 볼 때 모르게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매뉴얼 스크리닝의 모집자를 고르게 분포하게 모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분류를 보면은 여기서는 타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개념으로는 항목, 우리 쓰레기 분류는 아이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어디에서 기초를 한 거냐면 리모트 센싱 리더, 이미 2009년에 리모트 센싱 하는 데 대한 쓰레기 분류 기준을 UNEP IOC 가이드라인에 이미 해놨는데 거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이건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이미지 스크리닝은 너무나 많은 것을 식별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단순화시켰는데 그중에서 타입에 대해서는 분류를 할 때 대분류 기준이 우리처럼 재질 기준이 아니라 소스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것. 그래서 컨테이너, 어업기인, 해상활동, 보팅이라는 것은 다양한 보팅 활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 식품에 관한 것, 패키징, 포장에 관한 것, 위생, 옷. 이게 소스에 관한 기준이 소스와 재질이 좀 섞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이 그 이후에 노아나 이런 것들 다 개선시킨 것들이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건 2009년 거라서 이렇게 돼 있고 아이템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undefined 아이템이 있고 프래그먼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undefined 아이템은 우리가 기타로 분류하는 것, 즉 이 항목의 이름은 알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항목을 열 수 없기 때문에 항목 이름을 딱 놓지 않은 것은 undefined 아이템이라고 했고 이게 쪼개져서 알 수 없는 것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분류 중에 하나가 아이템이었고 타입이었고 하나는 메테리얼, 즉 재질입니다. 플라스틱이었냐, 고무, 제가 그냥 영어 분들이 많아서 그냥 영어로 플라스틱, 러버, 글래스, 우드, 메탈, 텍스타일, 페이퍼, 세라믹 여기서 역시 undefined가 있고 프래그먼트가 undefined가 있습니다. 나이트도 프래그먼트가 하고 위에 있는 말을 통해서 말하면 undefined가 있는데 이 분류는 굉장히 중요한 분류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이미지 스크리닝을 할 때 알 수 없다. 파편이다 또는 할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컬러도 마찬가지로 같은 분류를 넣습니다. 블루, 블랙, 옐로우, 중요한 건 화이트 많았으니까 화이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것도 넣었다는 것. 이 분류 기준이 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몇 개를 식별을 해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의문점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캔들스 코에피션트 오브 컨코던스에서 일치율을 보는 캔달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캔달 계수를 통해서 0에서 1 사이라고 했죠. 높은 것은 일치율을 작업자 간의 일치율이 높다는 걸 뜻하고 낮은 수치는 요 수치가 이 2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3개의 이미지에서 또 다시 2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도 이펙트 사이즈라고 해서 어떤 요인이 가장 이 차이를 두는데 영향을 미치냐라는 개수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쓰레기 CB1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갖다 놓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의 그물과 어망과 여기서는 레드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주황색이네요. 주황색 로프하고 문어단지, 우리나라 문어단지의 주황색 문어단지하고 아주 비슷한 문어단지를 쓰레기 해변에 놓고 항공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작업자 간의 매뉴얼 MS 매뉴얼 이미지 스크리닝을 한 결과들을 퍼센테이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퍼센테이지로 보여주는 것은 이
현장에서 쓰레기를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그거하고 여기에서는 비주얼 센서스 서베이라고 하는데 비주얼 센서스 서베이하고 UAS 드론 사진 이미지를 한 거하고 비교를 했더라면 정확한 다른 측정 개수가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진은 찍었는데 쓰레기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 논문의 그 가장 큰 단점이라고도 본인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 놓은 것이고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업자들 각 그룹이 6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이 작업자들 간의 일치율이 얼마나 보이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끝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모래 해변이었습니다. 양쪽이 서남동 방향이었고 이태리에 있는 곳은 남북 방향 500m, 700m 얘기 드렸고 모래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도를 이 포르투갈에서는 20m 고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픽셀당 그래서 한 픽셀이 0.55cm를 표현하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고도를 6m로 촬영을 해서 한 픽셀이 0.1cm를 뜻합니다. 그 픽셀 사진 하나하나가 짧은 걸 뜻한다는 것은 이 이미지가 자세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이미지보다 더 상세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리고 아까 사진 구간을 보면 이미지 그 촬영 구간이 CB1은 12 곱하기 12m입니다. 그리고 CB2는 30 곱하기 30m이고 여기 S에서 산 로소르 비치에서는 50m 곱하기 15m입니다. 그리고 CB1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밧줄, 어망, 문어단지 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CB2는 우심지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나? 같은 해변이 우심지. 지금 기억에도 해변에 12원이 있고 12원. CB2가 맞아요. 관광지가 아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심지인데 레크리에이셔널 비치는 사용하지 않고 연구 목적으로만 허용되는 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은 다 말씀드렸고, 네. 여기에서 일치율 측정이라는 것은 캔달스 코에피션트 오브 콘코던스라는 값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특별한 쓰레기 개수에 대해서 그리고 유형이나 여기서 타입이죠. 타입, 매테리얼, 컬러에 대해서 얼마나 일치율을 보였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개수를 W 개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W라고 나오죠. 그리고 해지 이펙트 사이즈 G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A란 집단과 B 집단이 있을 때 그 쓰레기 개수를 평가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재질을 평가했거나 했을 때 얼마나 일치율을 차이를 보이는지 평균값을 계산했을 때 나는 40개라고 표현했는데 윤희는 30개라고 표현했을 때 이 그룹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평균을 보고서 계산을 합니다. 뭐 비모수일 경우에는 뭐 크로스를 하든지 뭐 이런 거 윌콕스 검증을 하는데 거기에서 P값을 보고 0.05보다 보통 작다고 하면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흔히 하는 평가인데 여기서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평가할 때는 이 헤지스 이펙트 사이즈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0.2에서 0.5 사이면 별 차이가 없다. 0.8이면 중간, 0.8보다 크면은 그 그룹사의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0.85, 1.48, 0.91 이 그룹에서 큰 차이를 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부터는 설명을 곁들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이 논문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고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XP라는 것이 전문가 그룹이고 IP가 비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래서 XP가 어떤 이미지를 조합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그룹에서도 요 IT가 이탈리아 5명이고 PT가 포르투갈 5명입니다. 보면은 물론 이렇게 작은 수치를 보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요 그룹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OS 그룹은 타 지역에서 온 6명입니다.
그런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비전문가 그룹이 낮은 수치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수치가 더 작은 수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펙트 사이즈를 보면 여기서 보면은 얘를 좀 제가 여기를 보면은 전문가 비전문가 그룹보다 이탈리아에서 온 그룹과 포르투갈에서 온 그룹에서 평가한 차이가 더 만약에 요 그룹과 요 그룹 사이 평균값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평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럴 수가 있는데 그 크기의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요 두 그룹 사이가 가장 큰 차이를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역성, 테레스트리얼리티 잘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역성이 가장 물어보는 거 알지? 네. 그건 사람들 맞다고? 네,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이미지 스크리닝으로 이미지를 놓고 식별하라고 했을 때 이 지역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이 쓰레기 익숙해져 있느냐. 그래서 그 쓰레기를 전문가가 아니라도 디텍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역성이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중에서도 0.85, 1.48, 0.9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펙트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요 수치보다는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레기 식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성이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높은 해상도 이미지에서 차이가 작다라는 것은 해상도가 크면 지역성이든 전문성이든 차이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 칼럼이 요 열이 다른 열에 비해서는 숫자가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조합이어도 전문가들 사이의 일치율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빨간 요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역시 전문가들이 잘 식별을 해내더라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것을 보면 여기서 제가 헷갈리는 것이 숫자를 좀 많이 넣나 봐요. 쓰레기를. 본문에는 피싱 로프, 아카푸스 값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숫자가 이게 퍼센티지도 아니고 숫자예요. 제 이 그림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는 것은 제가 이 숫자를 논문을 쓸 때 정확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기를 세보세요. 이게 6개예요. 이건 9개입니다. 나머지 숫자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이종수, 이것은 윤희, 이것은 이유리, 이것은 이종명, 이것은 권원용, 이것은 노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숫자가 안 맞아요. 잘 세보시면. 그 그래프를 잘못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것들 맞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종수 28개, 장민정 32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피싱 로프 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피싱 로프를 많이 넣고 이것도 많이 넣고 이것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정확히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봐야 되는 주 포인트는 제가 빨간색을 한 것은 이 그룹들은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은 이건 상자 그림인 것을 오늘은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원본의 그림하고 동쌤이 상자를 그린 그림하고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거 그대로 갖고 원래 박스에다가 표시를 하는 제가 한 거예요. 한 거거든요. 네, 네. 표시를 한 거에 원래 같다는 박스 말씀. 플러스 네. 가운데 가. 네, 가운데입니다. 색깔이 되고. 일지만 박스 플롯이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박스 플롯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박스 플롯이라는 것은 16명이 평가한 것을 평균으로 해서 중앙값을 가운데 표시합니다. 박스 플롯 표시할 때는 이 숫자가 100개가 아니어도 100분율로 표시해서 상위 25%, 이게 75% 라인이고 이건 25% 라인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상자 그림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은 요 값에서 이것을 3, 4분이라고 하고 이것을 1, 4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다음에 거기에 1.5를 곱하면 위에 라인이 되고 1.5를 빼면 아래 라인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상자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건 평균값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각자의 평가한 값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윤희는 100개, 저는 10개 이렇게 했다는 뜻이고 이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래다님은 전문가 그룹과 빨간 것들을 표시한 것은 본문에 별
흩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르게 평가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W 값도 이 줄이니까 크게 나오죠. 그 그룹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IP하고 OS 그룹에 노란 것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것들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중앙값에 비슷하게 요 표시를 요 그룹들은 잘 했는데 다른 그 그룹 내 다른 사람들은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이렇게 표시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해상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즉 이 산 루스로에서 온 이미지는 해상도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 표시한 그룹과 노란 표시한 그룹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다름에도 그룹간에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그림의 잘못된 몫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스크리닝에 대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 페이지 보고 이 페이지를 동시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실 것은 여기 요 선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회색 상자 그림은 이 워킹그룹 16명을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상자 그림이 다 나오죠. 박스로 쳐져 있는 박스로. 그리고 가운데 라인 까만 선이 역시 미디안 값입니다. 중앙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XP는 이것은 상자 그림이 아닙니다.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전문가, IP 비전문가, PT, IT 지역, 그다음에 OS 기타 지역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XP 그룹 이 전문가 그룹이 요 아까 말한 1,4분의 4, 3, 4분의 나타나는 그 상자 그림 내 그러니까 고르게 잘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P 비전문가 그룹은 그러니까 각각을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실 때는 비전문가 그룹은 요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스캐널도 돼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길죠? 네, 그래서 그 비전문가 사이에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뭐 색상도 재질도 다르게 막 표시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 그룹은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어디가 있어 여기 예, undefined하고 fragment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스캐널스럽게 표시했다는 걸 있습니다. 그리고 OS 그룹은 지역 전문가죠. 지역 전문가가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에서는 비지역 전문가가 지역 전문가보다는 undefined 잘 모르겠다라고 표시한 게 컸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노란 선을 보시면 압니다. 노란 선도 굉장히 스캐널도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전문가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의 항목을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편이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항목에 가장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질에 대해서 볼 때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많이 칠했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플라스틱 많습니다. 본문에 몇 % 나옵니다. 그리고 IPOS 그룹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전문가나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름을 알 수 없다라는 표시를 가장 많이 했다.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뭐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 여기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샌드위치 맵에도 불구하고 하얀색을 많이 식별해냈다는 건 눈이 잘 뜨죠. 네, 빨간색이 아니고 하얀색이 이게 빛의 효과를 어떻게 받는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얀색을 많이 식별했길래 이미지에 대해서는 빛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쨌든 빨간색하고 뭐죠? 하얀색을 가장 많이 식별해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스캐널도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B1에서는 수만 측정을 한 것을 비교를 했고 CB2 그리고 SRS 또 이탈리아 해변에서 온 것들은 타입과 유형과 재질과 색깔에 대해서 다 평가를 했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결과를 냈습니다. 여기서 스캐널도 되어 있는 것이 비전문가 파란색 그리고
OS 노란색 스케줄 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식별해내는 것은 여기서는 undefined하고 fragment였는데 여기서는 undefined fragment 컨테이너도 많이 식별을 해냈습니다. 메테리얼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이 역시 많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과 노란색은 굉장히 스케줄도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반면에 IT 그룹과 여기 까만 그룹이죠. 까만 그룹은 별로 스케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여기서는 화이트하고 블루를 많이 식별을 해냈고 이것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퍼센테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주얼 설베이하고 진짜 개수를 모르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표현한 거예요. 진짜 개수하고 비교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는데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부분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은 이것이 여기는 W 값이 SRS 해변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카바델로 비치에 대해서 W 값을 본 것인데 보면은 타입에 대해서 가장 작은 변이를 보인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여기 메테리얼에 대해서는 좀 폭이 크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서 미치에서는 일치율이 큰 것을 보이는 것이 여기서는 이미지의 선명성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에 보면 0.86하고 0.85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수치에 의거한 것입니다. 타입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 0.86을 보였고 이탈리아에서 온 그룹이 0.85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디스커션을 한 파트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성이 중요하다. 지역성은 그 쓰레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식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성이 중요하다.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좀 줌에 대해서 결과를 낼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봤더니 줌이 중요하더라. 보면은 워크숍을 했다고 나와요. 본문에. 근데 워크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픽스드된 줌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줌을 확대해야 되는지 줌을 축소해야 될 때 보이는 쓰레기를 놓쳤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줌이 이 매뉴얼 스크리닝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줌 팩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진을 보면 확대해서 보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없잖아요. 픽스드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할 때 확대했다가 축소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어야 된다고 나오는데 교육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픽스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뭐 텐션하고 뭐 시간. 저런 거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즉 기능을 쓰는 정도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네. 익숙하지 또 줌을 해버리면 잘 또는 보이지 않는 해상도가 느려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뭔지 몰라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줌이 중요하다. 아무튼 교육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픽스를 할 때. 그리고 그래서 본문에 뭐 줌 그걸 정해주는 뭐 이런 것도 아이들은 하나의 방법이다. 중요하다라고 줌을 나옵니다. 뭐 몇 배까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줌도 중요하고 GSD라는 것이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입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전문성도 중요하고 그 어텐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시간을 리미트해서 쉬게 하고 다시 보고 이런 것도 가이드가 다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이 이 논문의 공헌, 기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문을 참고해서 이런 것들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워크숍에도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디렉션을 계속 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항목에 대해서 뭐 undefined particularly effective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이 매뉴얼 스크리닝에서는 새로운 쇼트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항목 분류 카드, 조사 카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컬러나 사이즈도 중요하다. 컬러가 모니터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모니터링보다는 이 매뉴얼 스크리닝 하는 데는 컬러 가이드를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이 항목을 만드는데 기울여져야 된다라고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매뉴얼 스크리닝, 이미지 스크리닝이 우리가 여기 비주얼 설베이는 우리가 진짜 가서 하는 그런 조사를 말합니다. 이것만큼 자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항상 요즘에 말하는 핫스팟을 알아내거나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거나 아니면 이 쓰레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는 우리가 자주 갈 수 없잖아요. 가서 많은 사람이 동원해서 조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한계는 그라운드 트루프 데이터로 해서 실증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 하세요. 좋은데 준 건데. 그리고 아까 말한 이게 사진을 찍으니까 샘플과 샘플의 고리 이거 여기서 DSD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미지 퀄리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봐야 된다라는 거하고 환경적인 팩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미터 고도에서 찍느냐. 여기에서 언급하는 건 맥시멈 10m로 해야 된다. 그리고 써니데이에 찍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써니데이에 나왔을 때 그림자를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햇빛의 비침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써니데이가 좀 의아했던 것이 저희 경험으로는 써니데이가 아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너무 써니데이보다는 뭐 그런 게 있었죠. 더 사진도 잘 나오거든요. 찍을 때 그래서 이미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림까지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10m 고도에서 써니데이에 찍어야 된다. 하지만 써니데이에는 그림자가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게 하는 게 있죠. 매뉴얼 스크리닝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림자를 쓰레기로 식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expertise personnel in litter monitoring, 리더 모니터링에 전문가가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전문가가 여기서 전문가는 서베이에서 실제로 우리가 조사하는 것과 매뉴얼 스크리닝에 대한 두 가지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그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 지역의 쓰레기 익숙한 비전문가가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나 코멘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건 저도 말하는 것 같은데 드론에 대해서 네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 저희도 이런 드론 활용을 캠페인 같은데 이렇게 적용을 할 계획이 있는 거죠. 아니요, 캠페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조사에 꼭 활용을 해야 되는 미래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물론 캠페인이 바다에도 하니까 그다음에 바다에도 네, 이런 본론 차원에서 이 방식을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만약에 저희 학원을 통해서 외부 캠페인에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캠페인을 설계하기 전에 이런 방식을 먼저 해보고 해야 돼. 네, 그리고 그 설계하는데 요소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네, 이 논문, 그러면 네, 이 논문이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논문이 좋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새로운 기술을 이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언급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논문이 가진 한계를 보고 우리가 설계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워크숍에는 어떤 내용을 빠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사점을 많이 주는 굉장히 저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잘 쓰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용한 논문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줌 그리고 어텐션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시간을 여기에 보면은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이 숫자에 있어서는 많은 쓰레기를 디텍트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조사의 네 번째 논문. 한 조사 결과 딱은 아니지만 이 해변 그 뭐지 세베델로 비치에 대한 카바렐로 요 누구예요? 세베델로인지 뭐 이게 드론 촬영했는 거를 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좀 더 공유해드릴게요. 네 번째로 그러니까 드론 가지고 이미지를 뭔가 그 해서 이제 실용적인 결과를 낸다고 할 때 엄청나게 고려할 게 많고 그 고려 사항을 다 넣는 거예요. 이 팀이. 너무 쪼개서 내는 거죠. 그럼 그런 측면이 약간 있어 보이지만 하나로 내는. 의미가 있죠. 왜냐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뭐 머신러닝도 이 방법으로 쓴 거, 그다음에 아, 머신러닝이랑 매뉴얼 스크린이랑 비교가 엄청 고려할 게 많다. 아까 그래프에 CV2라는 그래프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머신러닝을 한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머신러닝은 한 것들은 상자 그림 안에 딱 들어오고 미디엄 값하고 별로 그렇게 스케줄돼 있지 않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그때 무슨 사업 미아 사업을 준비를 할 때 매뉴얼 스크린을 엄청 했죠. 우리 어제 제안을 낸 게 이제 그거잖아. 일렉 오션하고 한다는 걸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내용 몰라. 아무튼 그때 그 매뉴얼 스크린을 어제 이게 어제 다시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다시 기회가 있으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하나하나 해보는 일을 해보면 그 이미지가 어때야 되는지 스탠드는 어때야 되고 이게 빛에 의해서 효과 때문에 이게 흐려 보이는지 반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많이 넣어야만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으로서 몇 년 스크린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 나온 김에 이 관련 논문들 좀 보여드릴까요? 네. 저또 질문에 네네 하세요. 근데 그 드론을 활용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엑스퍼트하고 난 엑스퍼트가 나오는데 난 엑스퍼트를 보게 되면 주로 뭐 이해관계자, 뭐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뭐 어민이라든가 혹은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다기 사단 이렇게 포함이 될 것 같은 그런 영역인데 이 드론을 활용을 해야 되니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자격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이 해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드론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과의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드론 자격증이 있으면 좀 더 이런 분야에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비전문가들이 만약에 참여했을 때 그 드론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역민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지 사실 드론이 좀 어려워하잖아요. 여기서 드론 진짜 한명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비전문가라는 거는 드론을 찍은 사진만 보고 아, 사진에 들어있는 물체가 피싱 기어인지 다른 건지 특별한 거를 아 그렇구나. 일단 드론 자격증은 그렇게 큰 제한 요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작업 자격이 있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니, 왜냐하면 농업 같은 경우에도 드론 활용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서 국가에서 다 지원해가지고 지역민들에 이 그러니까 자기 돈 거의 안 들어가게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다 지원해주고 자격증을 받게끔 해주는데 이런 분야도 좀 그런 걸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드론은 엄청나게 대중화될 수 있는 포텐셜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론에 분명 드론이 엄청 싸지고 있다는 드론도 싸지고 쓰기도 편해지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처럼 개개인이 소유할 수는 네, 아니기 그건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의 비전문가라는 것은 그냥 드론이 없는 일반 사람들 말이에요. 번역쓰는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해봤습니다. 드론이 일종이 있는데 사이즈별로 이제 종이 달라지냐 농업 같은 경우는 일종에서 네. 동양색 같은 거는 일종이 큰 드론이 네 맞아요. 사전 같은 경우에는 날려볼 필요도 없고 인터넷으로 수강만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사정과 가지고도 그걸 만들기가 쉬운 이유가 핸드폰이랑 그걸 연결해가지고 몇 미터 위치에서 어느 동력을 찍어서 중간에 설정만을 다 찍을 수가 있어서 그게 엄청 쉬운 저도 좋아지. 지금 아니어도 그런 촬영 금지를 해제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전보다 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드린 이 조사만은 아니지만 이 지역 그 세대별로 여기 화면에 보시면 분명히 세 개가 이미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매뉴얼 이미지 스크리닝하고 머신러닝하고를 비교하는 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해가지고 이제 쓰레기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대별로잖아요. 똑같은 그 팬텀 DJI 폰가 뭐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그 머신러닝 방법을 썼던 걸 주로 얘기를 하고 이 두 개 머신러닝 두 개를 썼거든요. 랜덤 포레스트하고 CNN이라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법하고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인식하더라 라는 걸 이렇게 사람이 했는 거, 랜덤 포레스트로 했는 거, CNN으로 했는 거를 이렇게 매핑한 지도들을 보여주는 논문이 하나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결론이 큰 차이 없던 것 같아요. 차이가 없다. 네. 그다음에 또 여기도 같은 적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저 이거 봤어요. 네, 이것도 우리 논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쿼티파잉의 그걸 세배는 안 했나? 오리엔티로 된 걸로. 여기서 이제 그림자 있잖아요. 그림자 막 이런 거 고려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색깔도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RGB로만 보잖아요. 그냥 그 가시광선 이미지로. 근데 이게 조금 넓혀가지고 이런 이제 어떤 화장 배역을 달리에서 분석하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뭐 이제 쓰레기 실제로 있는 걸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요거는 베지테이션이고 얘는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분포 지도를 히트맵으로 만드는데 여기 보면 매뉴얼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여기는 매뉴얼하고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다른 방법들이 나와요. 뭐 이게 뭐더라? 슈퍼바이즈드 뭔가 뭐 머신러닝 하여튼 끝에 거는 요거는 아까는 CNN이었잖아요. KNN 이런 방법을 했던 방법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까베델로 여기서는 이게 제목이 뭐더라? 이거 비교인데 방금 비교인데 멀티 디스플레이 어프로치라고 이때까지는 매핑만 했잖아요. 근데 매핑에다가 하이드롤로직 어떤 다이나믹 그러니까 물이 얼마까지 해변에 들어오는지 막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그걸 모델링을 했을 때 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이렇게 드론 촬영을 해가지고 해변 안에서 어느 위치에 쓰레기가 많고 막 했는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미지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른 요소까지 더 넣어가지고 해변에서 쓰레기는 어디에 주로 많이 모이는가 이런 걸 드론 촬영 이미지하고 모델링 결과까지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드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보까지 더 넣으면 우리가 해변에서 쓰레기 분포를 더 알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지금 갖고요. 이 똑같은 팀에서 다른 지역 논문도 있던데 이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팀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참고한 게 이 팀인 줄 알았는데 이 팀이 아니더라고. 다른 팀에서는 시민들한테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고는 주민과하고 아무나 당신 시간 날 때 와가지고 그 이미지 중에서 쓰레기를 찾아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해주고 얘는 뭐다라고 기록을 하는 걸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프로젝트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생각하다가 중단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요 드론 나중에 머신러닝 할 때 활용해 볼 만한 시민과학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 제 생각에는 스카이나이츠. 이거 너무 해보고 싶다고 이거. 예. 네. 그러니까 요 뭐 테스트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논문을 썼는데 야 너희들 이거 해봤어? 뭐 거금대에서 뭐 굉장히 오류가 커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해서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없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논문과 기타 논문을 읽어보고 우리가 방법론을 만들고 그게 결국은 플랫폼에 아무 기타부에 우리가 올릴 거기 때문에 그 이전의 테스트를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마치고 나서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세그멘테이션 한다는 게 쓰레기 사진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쓰레기를 식별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GIS 레이어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각자한테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했겠죠. 여기까지 각자 클릭 걸어야지 당연히 없나요. 그래서 그걸 주고 그러면 여기가 지오 로케이팅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내가 쓰레기를 쫙 찍으면 그게 어느 위치 어느 위치인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쓰레기인지가 다 돼서 그것을 테이블 열기를 하면은 저는 QDR 때 조금 저는 테이블에 쫙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석하기는 엑셀하고 똑같이 다운받아서 쫙 해버리면 되는 그런 기술이 있고 그 GIS는 거의 공짜였기 거의 분명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도 강원도의 사람한테 여기 통영의 쓰레기를 보내는 거죠. 아니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다 참여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로컬리티라는 게 그 테러스리티라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시아 지역으로 이 드론 서베이 방법을 전수할 거고 그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것이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로컬의 여기 문어단지가 가장 낮은 식대를 보이는 게 그 지역에는 이런 그 이탈리아 사람은 제대로 했는데 포르투갈 사람은 제대로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 다른 문어단지를 쓰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리핀 마닐라베이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쓰레기가 있는데 그걸 식별하라고 하고 뭐 드론 이미지를 해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든 비주얼 서베이를 하든 매뉴얼 서베이를 드론 서베이를 하든 간에 그 지역의 특수한 쓰레기 항목을 고려한 카드를 만드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논문에 그렇게 아예 그 노아의 방법은 스페셜 아이템을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지역에는 16가지를 넣고 어떤 가지는 한 가지, 어떤 지역은 2가지, 3가지 이렇게 하와이께 다르고 워싱턴, 버지니아 비치가 완전 다른 이런 결과를 가서 예를 들어 장호통발이 하와이 있는데 워싱턴에 쓰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진을 드론 사진을 찍어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 간다면 거기를 가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한 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논문처럼 굳이 전문가, 비전문가,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본 이유는 뭔지 좀 이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머신러닝을 엄청 시키는 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예전에 네. 사람이 해야 된다고 다. 근데 그러니까 바이오 로봇이 엄청난 데이터를 넣어줘야만 아까 말씀드린 CNN인지 레인포레스트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게 머신 러닝 하는 애가 똑똑해야 되는 거야. 즉 구글이 데이터를 엄청 많아서 자기들이 뭘 잘하듯이 얘도 마찬가지. 내가 사진을 이미지를 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진 30만 장에서 그때 그 리얼 스테이션 그래서 뭐 10만 단위. 네, 그 사진에 머신러닝에 입력시켜야 되는 그 사진 수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 기초 단계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 사람이 조사하는 거 계속 찾는 게 중요하다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스크리닝을 하는 얘가 좋아야만 머신러닝 CNN인지 여기도 보면 머신러닝 시키려면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기계를. 네. 그럼 트레이닝에 쓸 데이터를 누가 주냐? 사람이 좀 결국 사람. 그러면 이 그룹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줄여야 한다 이런 건 아직 근데 그걸 위해서 그게 그 지역에 제시하는 만약에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이 여기서는 지역이 거의 나라 단위예요. 거의 나라 단위로 그
know your 쓰레기. 그 쓰레기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작업에 참여하는 게 정확한 높이는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는 거죠. 라는 걸 이 논문에서 말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역단체가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 국가연생회 모니터링하는 31개 맞아요. 단체,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감사단 또는 일제조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국가연생회 모니터링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만 뿌려도 거기에 31개 단체 5만 곱해도 얼마예요? 30으로 곱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0명의 전문가를 우리는 전문가 수준으로 확보하거든요. 여기서 비주얼 설계를 해본 사람이 전문가거든요. 우리처럼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거를 날렸을 때 얘기잖아. 아니, 이미지를 식별할 때. 하지만 이게 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식별하는 거예요. 식단지가 다 우리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 현장 자료하고 이미지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반드시 비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너무 치명적입니다. 시간적인 거지만 그것과의 비교는 그게 이 사람들은 드론이나 이런 데에만 가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 100개의 쓰레기가 현장에 있는데 그게 실제 100개라는 걸 증명하지 않고 사진 속에서 사람이 보는가? 네. 사람이 보는 거, 전문가가 보는 거, 비전문가가 보는 거 기계가 식별하는 거. 이거는 나오는 근데 제가 논문 보면은 세 지역이 다 데이터가 있는 거야. 이 SRS는 논문에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조건을 바꾸려면 적어도 뭐 높이, 고도라든가 이런 건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달라서 그런 설계에서 조금 다른 거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현장 조사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나와 그라운드 트리스. 그럼 저는 아주 단순하게 궁금한 게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건데 현장 조사를 하고 이 드론을 통해서 조사가 지금 플러스되는 거잖아요. 추가되는 거. 네, 그럼 추가되는 드론 조사와 분석의 포인트하고 가치는 뭔가요? 기술 개발. 나중에는 그라운드 트리스를 안 해도 전에도 머신러닝을 워낙 잘해서 이제는 그 사진만 찍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람이 하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가 하게끔 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 이전에는 지금은 개선책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10m 찍는 거, 6m 찍는 거, 햇빛이 있을 때 찍는 거, 없을 때 가까이서 찍는 거. 찍으면 좋죠. 매뉴얼이 우리 몇 미터인지 우리 도에서 저희는 5m, 10m, 15m, 20m, 30m 다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가정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매뉴얼로 한 거하고 실제 데이터로 비교를 했는데 특별히 잘 되는 검정 부자 이런 거는 90%가 넘어요. 사람이 직접 측정한 거하고 사진 속에서 매뉴얼로 비교한 거하고 거의 일치. 근데 항목이 밧줄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인식률이 떨어지는 거죠. 사진을 보고도 이게 뭔지 몰라요. 모래에 묻혀 있거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모래하고 색깔이 문제거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차라리 만약에 드론이 이슈가 있을 때는 얘가 얼마나 잘 정확하게 식별을 하느냐가 제일 관건인 거죠. 이거 잘 쓰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두 가지가. 네, 아직까지 그거는 뭐 정확한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다라는 게 현재 우리 결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냥 스마트폰 같은 걸 높이 셀카폰 같은 거 이용해서 아주 낮은 고도에서 사람 직접 되는 게 아니고 촬영하고 쭉 가잖아요. 그러면 드론이 높이서 찍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단계에서 우리의 도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끝없이 드론 분야를 개척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드론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장점과 그다음에 한계를 메꾸기 위한 노력은 뭐가 될지 그런 게 계속 조정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아까 여기 제가 PPT에도 적었는데 비주얼 설계만은 못하다. 하지만은 유용하다라고 했잖아요. 핫스팟을 알아내거나 쓰레기 역학을 하는 뭐 넓은 지역에서 여기 더 커버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회장님 말씀에 조금 저는 한 가지 생각만 덧붙이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는 그런데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 삐삐를 우리가 쓰다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삐삐는 몰라. 삐삐 모르세요? 삐삐? 삐삐나 시티폰 이런 게 엄청 좋은 기술이 되었다는데 굉장히 나왔다가 무슨 일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개발한 드론이면 빨리 사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드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할 것이 뻔하고 우리가 스마트폰이 발전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드론도 그 단계를 갈 거라고 믿는 건데 네. 열심히 하겠다. 빨리 넘는 수도. 그리고 아까 뚱쌤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저 GIS 이용해가지고 그냥 파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소개가 이 사람들이 쓴 그 시 곤살바스 에달 2020C 논문에서 자기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중에 이게 포인트 쉐이프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배포하면 사람들이 거기다 어트리뷰트 테이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쓰레기고 색깔은 뭐고 재질은 뭐고 막 하는 걸 입력할 수 있는 걸 이 논문에 그걸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논문 3개 다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어, 다음 카페에 올리시면 다음 달에 한 개씩 해야 돼.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네,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런 방법들을 잘 정리하는데 두 달? 다음 달에 해야죠. 다음 달에 합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만드는데 그 다음 두 달. 현장에 나가서 세 달. 유나 선생님 올해 계획 다 세웠습니다. 아니야. 왜요? 다시 유나쌤 윤아쌤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인터넷이 약간 불안정하기도 하고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끼어들기가 애매했는데 잘 들려요. 드론 촬영을 제가 한강에서 해보고 바다에서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높이를 일정하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10m라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일단 해변하고 강변하고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서 드론이 싼 드론으로는 못 하고요. 큰 드론으로 하려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좀 가용성이 넓은 작은 드론으로 하면 10m 높이로 하면 바람이 너무 세서 유지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높이 기준도 좀 더 지역마다 사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생각할 때는 드론 활용이 약간 투 트랙으로 가면 좋지 않나 싶은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지금은 더 좋지만 그걸 나중에 드론 자료로 대체를 하게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국가 해양 모니터링 하는 거에 기반해서 좀 더 이런 아이템들을 선별하거나 이렇게 더 좋은 이미지 퀄리티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나를 개발하는 게 하나라면 다른 쪽은 그 핫스팟 찾는 것과 그 다음에 쓰레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의 흐름을 보는 것 쪽으로 그러니까 덜 이미지 화소가 덜 중요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지금은 중요한 것 같아서 투 트랙으로 네.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해양 모니터링 하는 곳은 워낙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촬영하는 거는 오픈 허스스로 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다른데 핫스팟을 찾는 경우는 저는 좀 위쪽에서 하다 보니까 군사 지역이 너무 많아서 뚝뚝 끊기거든요, 길이가. 근데 그거 허락을 받는 게 좀 쉽지 않고요. 그게 굉장히 위에서부터 허가가 떨어져야 될 거고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제가 해안선 따라서 쭉 도는 거를 이렇게 했었는데 아예 접근이 안 되는 절벽 지형, 그다음에 사유지로 돼 있어서 접근이 안 되는 지역, 그다음에 산으로 넘어가야 돼서 찻길이고 뭐 접근하는 그런 도보로도 트레킹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지역 이런 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데를 드론으로 해서 해안선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그거는 그런 데를 가려면 배로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그 두 육로로 가지 가는 것보다. 지금 언급하신 거는 사실은 아주 근시일 내에 하고 싶고 할 수
지어도 대표님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네. 전문 R&D 모신답니다. 할 예정. 그래서 저는 올해 내 그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오후 2시에 해당이 2명 온답니다. 잘하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드링크. 네, 그 핫스팟 모니터링은 제가 엄청나게 관심이 계속 있어서 레디에서도 하던 거라서. 저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없는 건 뭐예요? 나도 엄청 많은데. 관심 없는 건 뭐냐고. 없죠. 그거 빼. 그럼 얼른 내려오시죠. 2일 날 내일 오셔서 더 뵐게요. 얘기할까요? 네. 내일 모레. 네, 이것으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